네, 안녕하세요. 닥터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. 네, 종아리 알통이 많이 발달해서 다리가 좀 두꺼워 보이는 경우에 종아리 보톡스를 많이들 맞으시는데요. 자, 그런데 이 종아리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종아리 보톡스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종아리 보톡스가 효과 없는 이유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근육량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. 자, 보통 보톡스는요, 시술하는 부위의 근육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보톡스의 용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. 자, 많은 분들이 하시는 턱 보톡스 있죠. 이 턱 보톡스의 경우에는 턱 근육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됩니다. 그리 큰 근육이 아니죠. 그래서 보통 턱 보톡스는 50유닛 정도가 들어가는 편입니다. 자, 그리고 승모근 보톡스 있죠. 이 승모근의 경우에는 승모근은 우리가 이 상부승모근이라고 하는 목 옆에 삼각형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턱 근육보다는 근육의 크기가 크죠. 자, 그래서 보통 100유닛 정도가 들어가는 편입니다. 자, 그러면 종아리 근육은 어떨까요? 종아리 근육은 일단 턱 근육이나 승모근보다 면적이 훨씬 큽니다. 자, 그래서 보톡스의 용량도 보통 150에서 200유닛 정도가 들어가고요.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300유닛까지도 보톡스가 들어갑니다. 자,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이 일반 분들보다 훨씬 좀 큰 분들이 계십니다. 이 300유닛만으로도 근육을 다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400유닛, 500유닛 이렇게 보톡스의 용량을 더 늘려서 맞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300유닛 이상의 보톡스를 고용량 주사하게 되면 보톡스의 내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. 또 근력 약화로 움직임에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정말 많으신 경우에도 이 300유닛 이상은 대개 시술하지 않는 편입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요, 1차 시술로 300유닛 정도를 시술하고요.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이후에 2차 시술로 남은 근육을 한 번 더 잡는 방법으로 시술을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차 시술을 하고 근육이 크게 줄어드는 걸 못 느꼈다라고 한다면 나의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이 보톡스가 나의 근육을 다 커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맞은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. 보톡스를 맞으면 맞은 부위의 근육이 이완이 되는데요. 즉, 근육의 힘이 잘 들어가지 않게 되죠. 근육은 힘을 많이 줄수록 크기가 커지고요. 또 힘을 주지 않고 잘 쓰지 않으면 근육은 작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근육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이 턱 보톡스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. 이 턱 근육이 줄어드는데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죠. 이 종아리 근육은 어떨까요? 종아리 근육은 턱 근육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줄어드는데도 턱 근육보다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종아리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은요, 한 달 반에서 2달은 지나야 사이즈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간혹 이 턱 보톡스를 생각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줄어들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자,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. 그러면 한 달 반 정도? 그 이상이 지나면 사이즈 감소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세 번째, 지방층이 너무 두꺼워서입니다. 자, 종아리살의 구조를 살펴보면요, 제일 위에 피하지방층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아래 근육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종아리의 이 지방층이 두꺼운 분들의 경우에는 종아리 보톡스가 효과를 못 볼 수가 있는데요. 보통 일반적으로 종아리 보톡스에 사용하는 주사 바늘의 길이는요, 13mm 정도입니다. 이렇게 13mm 정도의 바늘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피하지방층의 두께가 13mm 이상이라면 주사 바늘이 근육에 닿지 못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효과를 못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시술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일단 핀칭 테스트를 좀 해봐서 종아리 지방층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판단해야 하겠고요. 그리고 지방층이 너무 두꺼운 경우라면 보톡스가 근육층에 잘 도달하도록 특수 니들을 사용한다든지 또 특수 주사 테크닉을 사용해서 주사하여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피하지방층을 줄이는 지방 분해 시술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. 네, 부종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요, 이 종아리 보톡스를 하고 오히려 다리가 더 부어서 더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다리 부종이 있는 분들은요, 하체 쪽에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죠. 혈관에 탄력이 있어야 우리 체액을 혈관이 잘 짜줘서 하체 쪽 체액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. 이 혈관 탄력이 없는 분들은요,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종아리나 발목에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분들이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? 보통 상체에는 심장이라는 펌프가 있어서 혈액을 아래쪽으로 밀어내고
만들어내는데요. 이 하체 쪽에는 종아리 근육이 그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움직이면서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면서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 하체 쪽 혈관을 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면 안 그래도 순환이 안 좋아서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이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면 그나마 혈관을 짜주던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못하니까 부종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하체 부종이 심하신 분들이 종아리 보톡스만을 맞으면 시술 후에 종아리가 너무 부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요, 이 체외 충격파 시술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. 이 체외 충격파로 순환을 좀 촉진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보톡스 시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보톡스 후 부종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네, 종아리 혈통이 심해서 간단하게 종아리 보톡스만 맞으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이 종아리는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닙니다. 대부분 부종과 지방이 함께 동반된 경우가 많으니까요. 나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